룸메이트들 사이의 긴장이 폭발하여 치명적인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로 내려와. 미안해 셰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위층에서 의식이 없어. 경찰이 치명적인 폭행의 원인을 조사했을 때 이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가 내게 자기 타코벨 얘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있는 제 파트너와 함께 있는 다른 남자는 그 남자가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를 때렸다고 했어요. 여기는 로앤 크라임의 인사이더 크라임입니다.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늦은 밤 패스트푸드, 특히 타코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 늦은 밤의 야식 욕구가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미시간주 로스빌에서 룸메이트 2명이 다툰 후 경찰이 월도프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 출동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누가 제 타코벨을 훔쳐간 줄 알고 좀 놀랐어요. 그 이후로 그는 계속 흥분해서 쿵쿵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방금 그가 자기보다 15살 은 더 많은 남자를 심하게 때리는 걸 목격했어요.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경찰관들이 위층에 올라가 72세 데일 미첼, 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데일의 룸메이트들은 나중에 WJBK 뉴스 방송국에 온통 피가 흥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다치게 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입니다. 자신을 밝히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어요. 다른 손도 내세요. 다른 손도 내세요. 좋아요. 여기로 내려오세요. 여기로 걸어오세요. 미안해요 셰프.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그럼 위층에 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알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경찰입니다. 2층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할게요. 그녀가 거기에 있어요. 열세 개의 롤러김이에요. 이봐 친구, 얘기 좀 해봐. 대원들 빨리 움직여. 머리에서 피나. 시사 멀티밋 마무리 중이야. 남자 머리 옆에서 피가 쏟아져. 저기 전이요 선생님. 친구, 내가 좀 봐야겠어. 내가 좀 봐야겠어요.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맥박을 확인해 보세요. 목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 그는 죽은 것 같아. 오줌을 쌌어. 스테이션 70, 남성 한 명을 DB 처리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를 빨리 덮개 위치로 옮기자. 맥박을 확인해. 그는 죽었어. 숨이 약간 나온 것 같아. some virtue status. 저기 이거 좀 잡아줘. 그 사람이 그런 거 같진 않아. 그 사람 코에 이걸 올려보고 싶어. 물론이지. 상황실 감독관도 같이 보내줄 수 있어? 살인 사건일 수도 있어. 새끼 의자 하나만 그렇게 놔줘. 지금 맥박이 있어. 아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친구. 경찰관들이 모든 걸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폭행이 타코벨 때문일 순 없겠죠. 이 일은 좀 전에 일어났고 저희도 확실하진 않아요. 당신 다쳤군요. 이 사람 부른 게 당신이었나요? 저 사람을 잘 모르고 전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저쪽에 엎드려 있었어요. 아직 지원이 있어요. 오렌, 왜 준비됐어? 내려와. 그래 와야지. 혹시 모르니까 대기 중인 사람이야. 야, 그거 완전 타코다. 잘 모르겠어요. 문까지 왔을 때 그가 우리에게 뭔가 말했어요. 그냥 타코벨 음식이 없어졌다며 불평했고 모두가 소란스러웠어요. 이후 그는 그 남자가 여기서 이 남자를 때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올라왔을 때 그는 바닥에 얼굴을 대고 후드티를 쓰고 있었어요. 그를 뒤집고 부위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와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젊은 남자가 문으로 왔어요. 자기 타코벨에 대해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거실에서 제 파트너와 있는 다른 남자는 그 남자가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해서 여기서 그를 때렸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전혀 언제인지 짐작도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기 위에서 의식을 잃었다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미 비켜줘. 내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 사람을 도와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응급 구조대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데일 미첼은 심정지와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메콩 카운티 검사에 따르면 그는 여러 룸메이트와 그룹 홈에 거주했습니다. 폭스2 디트로이트에 따르면 처음에는 데일이 룸메이트인 마크 뉴섬의 음식을 훔쳤다고 전해졌어요. 마크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데일이 마크가 자는 사이 다른 룸메이트 음식을 가져갔다고 했고 경찰이 왔을 때 마크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마크는 심지어 경찰들에게 데일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알려주기도 했어요. 다른 손도 내세요. 다른 손도 내세요. 좋아. 여기로 내려오세요. 여기로 걸어오세요. 미안해요, 제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는 미층에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럼 마크는 어떻게 관련됐나요? 폭스2 디트로이트에 따르면 마크는 타코벨 음식이 도난당했을 당시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서야 깨어났고 그래서 끼어들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눈 그 룸메이트이자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타코벨 음식이 없어져서 우리가 체포한 남자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마크. 조셉 뉴섬에게 자신의 타코벨 음식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는 마크가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마크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데일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체포한 사람도 그의 룸메이트였군요. 네. 네. 그리고 그는 이름이 뭐였죠? 그의 이름은 마크 메리 아담 로버트 킹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저에게 말해준 바로는 그리고 제 파트너가 증인인 크리스찬의 정보를 방금 저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저에게 말해준 바로는 그는 그냥 데일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타코벨을 가져갔다고 그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냥 화가 나서 데일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데일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크리스천이 데일이 뇌졸중을 알았다고 했지만 다른 건강 정보는 몰라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 가족인 사람이 없어요. 바디캠 영상에 체포 장면은 없었지만 마크 뉴섬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판사가 보석을 불어한 뒤 메콩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다음 해 마크 뉴섬은 과실치사 혐의에 항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 메콤 카운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몇 차례 때렸는지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판사님, 예비 신문 기록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다고 믿는 내용을 피부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잠시 동안 계속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 소리가 계속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멈추기를 거부했고 목격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911에 전화한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많은 타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재판장님. 많은 타격이 있었으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타격이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과도한 잔혹성의 전형적인 예라고 믿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불안은 피해자가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을 상당히 증가시켰을 것입니다. 그가 그 남자에게 맞고 있을 때 그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마크의 선고 공판에서 변호사는 마크와 데일 사이의 치명적 충돌 전부터 긴장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마크 뉴섬은 55세입니다. 그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장애가 있고 실직한 전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그는 혈전,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지난 1월 그는 4명의 남자와 함께 하숙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고인이 된 데일 미첼이었습니다. 모든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경찰관들이 다른 하숙생들을 면담한 결과 모든 증언에 따르면 이 데일 미첼은 자신이 이 하숙집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집안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자신을 동등한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여겼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미스터 미첼은 PB 리모컨을 쥐고 있었고 주방 사용 권한도 통제했습니다. 그는 음식이 자기 것이든 아니든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미스터 미첼은 그들이 집에 있는 동안 신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들에게 학대를 가했습니다. 문제가 된 날 미스터 뉴섬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여러 치료와 약물을 받으며 보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 후 곧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거주자인 크리스천 리라는 신사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쾅 닫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뉴섬 씨는 잠에서 깨어 정신을 가다듬고 리 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 씨는 갑자기 데일 미첼이 내 음식을 훔쳐갔어 라고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리가 왜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리가 왜 직접 자신의 음식을 훔친 사람을 대면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리 씨가 뉴섬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수도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뉴섬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뉴섬 씨가 미첼 씨를 대면했습니다. 미첼. 뉴섬 씨는 미첼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합니다. 뉴섬 씨가 몸을 피해서 주먹이 그의 머리 왼쪽 귀만 스쳤습니다. 그 후 뉴섬 씨가 반격을 했고 주먹 다짐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도 없었고 특히 야구 방망이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주먹 싸움이었습니다. 그 주먹 싸움 도중에 뉴섬 씨가 우위를 점했고 그 과정에서 데일 미첼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맥콜 검시관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녀는 미스터 미첼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질병들은 미스터 뉴섬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마크의 변호사는 그 질병들 중 일부에는 심장 근육 감염, 심장 질환, 동맥 폐색,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데일 미첼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뉴섬은 데일이 자신을 궁지로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들에는 많은 불일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법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룹 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 작업장에서 거주했고 사람들을 도왔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일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도우려고 했어요. 저는 모두를 도왔습니다. 아이들과 그를 도우려던 건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판사님. 전혀 아닙니다. 친구로서 저는 가게에 가서 그를 위해 물건을 사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물건을 사주고 약을 챙겨 먹으라고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했던 일입니다. 그룹홈에서 나와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거였죠. 데일 미첼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홈들에서 제가 본 모습도 조현병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했죠. 심지어 그들이 그를 때렸다는 내용의 로버트 맥웨이드의 경찰 진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웨이드는 그룹홈이 잘 운영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홈에서 누군가가 위협이 되면, 특히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공격했을 때는 즉시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데일은 사람들을 때리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저를 때렸습니다.
법원이 모르는 또 다른 사실은 처음부터 그가 제 귀를 스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는 제 귀를 때렸고 그게 너무 아파서 저도 그를 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에서 제가 말했을 때 제 귀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도관이 저를 전문의에게 보낸 건 전혀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기습적으로 저를 때려서 제 눈 주위 뼈가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마크는 데일과 사이가 나빴지만 이런 일을 원하진 않았다고 말해요. 저는 55살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저는 데일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제 침대 옆에는 제가 데일벽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 놨었어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또 다른 이유예요. 궁지에 몰렸어요. 모두가 침실이 있었는데 저만 없었어요. 저는 위층에 있었고 제대로 된 제 방은 없었지만 문을 닫고 누구에게서든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데일은 이틀 전 그룹 홈을 운영하는 경찰관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거기 있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 데일은 이틀 전에 저를 쫓아와 주방에서 제 얼굴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검사 측 증인인 크리스천 리가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룹홈 소유주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천 리가 전화해서 데일이 저를 따라와서 얼굴을 때리려고 했다고 그룹홈 소유주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룹홈 소유주가 다음날 저에게 전화해서 저에게 사과하고 데일을 내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어요. 헤르다드 씨는 그가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 문제들 때문에 머물렀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일에 정말 미안함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전에 감옥에 가본 적이 없었고 많은 밤을 앉아서 이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마치 제가 음식 문제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일이 죽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정신질환 때문이었고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저는 다른 그룹 홈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예전에 공격당한 경험이 있어 아프리카 백을 착용합니다.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데일이 제 얼굴을 때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주먹을 휘둘러도 여러 번 참았어요. 거기 겨우 석 달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궁지에 몰려 도망칠 수 없었어요. 또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리는 제가 그 위에 올라타 그를 때리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고 데일이 제 후디를 잡고 있었습니다. 511에 전화했을 때 저는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는 계속 저를 발로 차고 주먹질하려 했어요. 저는 그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으며 다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데일은 저보다 훨씬 컸고 키 6피트 1인치에 몸무게 171파운드였습니다. 그때 정말 아팠고 몸무게도 111파운드밖에 안 됐어요. 병원에 있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 일이 당신 명예에 큰 영향을 줬다는 뜻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마크는 유죄 인정 합의로 종신형을 피했지만 판사도 타코벨 식사로 생명이 희생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만약 어이없는 범죄들에 대한 책이 있다면 이건 정말 그 목록의 대표적인 사례일 거예요. 타코벨 식사 한 끼 때문에 한 남자의 생명을 빼앗다니요. 그것도 피고인의 식사도 아니었다는 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들 사이에서 협상된 형량 합의에 대해 오랜 시간 고심했고 그 합의를 따르지 않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다소 마지못하지만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홀 씨가 가한 잔혹한 투타와 그로 인한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피고인을 미시간 교정국에 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복역하도록 선고하는 것입니다. 581일의 공제 기간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마크 뉴섬은 미시간 잭슨에 위치한 파널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미시간 교정국의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마크 뉴섬의 최초 출소 가능일은 2029년 1월입니다. 그가 형기를 모두 마치면 2039년에 출소하며 그때는 거의 70세가 됩니다. 인사이더 크라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내일 또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